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어제부터 이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단속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지는데 일단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이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 차량이 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한동안 날이 맑아서 잠시 잊고 있었는데 이 미세먼지 우리가 늘 신경 써서 경계해야 할 대상이죠. 푸르고 맑은 하늘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번 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자체적인 단속,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우리의 노력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자, 어제도 잠시 이 수도권 일대로는 공기질이 안 좋았고 오늘은 경기 북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비교적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잊었던 미세먼지가 다시 등장하면서 이것을 꺼내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오늘의 퀴즈를 살짝 말씀드린 건데요. 이것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자주 찾게 되는 겁니다. 코와 입을 가려서 호흡기로 먼지가 들어오는 걸 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이것보다는 전용 이것으로 착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코와 입을 가리도록 되어 있는 이것 무엇일까요? 정답과 함께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신지, 계신 곳의 하늘과 날씨는 어떤지 이런저런 얘기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KBS 일라디오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 게시판 이용해서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전화 오면은 여러분 전화 받으시면은 KBS 일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5분 이상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는 거 기억하시죠?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청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면서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미세먼지 얘기를 좀 했는데요. 네, 이 중서부지방의 미세먼지 깨끗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해소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수도권의 예비저감 조치가 시행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오후 들면서 태풍 너구리가 지금 동풍을 몰고 와서 그것이 이제 영향을 좀 미치면서 좀 많이 사라질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중국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다음 달부터 더 걱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본격적인 난방 소각이 이제 시작이 이제 되면서 네. 앞으로 아마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 잦아질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래서 정부도 지금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좀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적용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관심주의, 경계, 심각 이 4단계로 분류를 해서 이제 운영을 지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미세먼지 정도에 따라서 앞으로는 국가 재난 사태 이런 거를 선포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예, 가을의 불청객 어쨌든 이 공기질로 인한 불편함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의 민통선 내 이 멧돼지 폐사체에서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네. 그러면 이게 12마리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16일하고 12일 요때도 이제 각각 확진 판정을 이제 받았었는데요. 그 중간에서 이번에 또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강원도 철원군이고요. 정부가 설치한 감염 지역 차단용 전기 울타리 안쪽에서 지금 발견된 폐사체라고 합니다. 하여튼 계속 지금 꾸준하게 지금 계속 지금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좀 이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지난 15일에 충남 아산시에서 또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돼서 이것도 약간 또 좀 긴장을 좀 갖게 했는데요. 저병원성으로 지금 판정이 일단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청주시에서도 지난 16일에 야생조류 분변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뭐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는데 이 또한 저병원성인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남 목포에서 이 특정 항생제 내성을 가진 이 장내 세균종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생해서 격리 조치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이렇게 집단 발병을 하다 보니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달 16일에 목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이제 약간 증상이 좀 발생해서 신고가 접수가 됐고 그동안 이제 목포시가 질병관리본부하고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카바페넴계 그 내성 장내 세균 균종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근데 모두 22명이나 좀 감염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자 19명하고 병원 직원 3명도 감염이 됐다 그러고요. 뭐 이게 좀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뭐 이게 감염 위험이 적죠. 네,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아무래도 면역이 저하된 분이라든가 만성 폐질환자, 당뇨 환자에게는 이게 또 약간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럽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뭐 감염자들을 자택이나 병원에 지금 격리를 해서 예. 치료 중인 상황이라 그러는데 이런 그 집단 그 의료시설 같은 데서 조금 더 긴장을 하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뭐 의료기관에서는 좀 흔하게 발견되지만 아직까지 사망 보고는 없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WTO 세계무역기구 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이 농업계 관계자들을 모아서 의견을 듣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네. 고성과 의견 충돌로 아수라장이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만간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결론을 지금 낼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농민단체들이 또 반대 성명도 내고 하니까 기획재정부가 이런 자리를 만든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민간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이제 개최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 언론에 이 내용을 공개를 할 거냐 그 여부를 놓고부터 일단 약간 언쟁이 좀 벌어졌고요. 네. 결국 뭐 한 40분 정도 언쟁하다가 비공개 회의로 일단 진행하기로 이렇게 양쪽에서 합의를 하긴 했는데 비공개 전환하고 한 10분도 안 돼서 농민단체 대표들이 대부분 회의장을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네. 일부만 좀 남았고 그래서 반쪽짜리 간담회가 되고 말았다 그러고요. 일단 농민단체들은 뭐 지금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 6개 정도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시를 했다 그러고 정부는 지금 하루 이틀 내에 다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조금 더 의견을 듣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가 오늘 그 인도적 그 대북 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사업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단체하고 협업하는 형태로 민간단체 이름으로만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고시 개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자체도 지자체 명의로 독자적인 사업 추진이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바뀐 게 이번이 이제 처음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조금 지자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기구하고 협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이제 대북 지원 사업을 전개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약간 좀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민간단체의 그 대북 지원 사업이 조금 위축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지난 21일 밤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 젊은 군인 4명이 목숨을 잃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천군 전곡읍이었고요. 한 네.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하고 직진하던 승용차가 충돌을 했고 또 이 직진 중이던 차가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반대편에 오던 승용차하고 또 충돌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중앙선을 넘은 차량에 타고 있던 하사 이제 3사람이 중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결국 숨지고 말았고요. 운전을 하던 그 모 중사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으나 결국은 사망을 하고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이 숨진 부사관들이 모두 20대랍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밀양역에서 새마을호 열차가 작업 중이던 인부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15분께였다라고 그러고요. 대구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새마을호 열차가 밀양역에 도착하기 한 200m 전 지점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들을 지금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인부들도 사전에 좀 피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선로 작업반원 4명이 이제 변을 당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가운데 지금 한 분이 돌아가시고 2명이 크게 다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사고 수습 후에 지금 열차 운행은 재개가 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고가 간혹 이제 발생하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이와 관련한 그 좀 대책이랄까 또 사전 주의 조치랄까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 네. 이런 또 생각이 적잖이 드네요. 자,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하이패스 전용 차로 5년 동안 이곳을 이용하면서 400여 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고요. 이게 네.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분도 있네요. 그러니까 201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되는 거죠. 무려 416차례나 하이패스 통행료 100여만 원을 내지 않고 그냥 통과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불제 신용카드를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한 상태에서 이거 그대로 이제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를 이제 했다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약간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을 이제 선고를 받았습니다만 네. 벌금이 150만 원이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뭐 반복적인 범행이긴 한데 그리고 죄책이 가볍진 않다라고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형을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좀 유럽 같은 데서는 뭐 지하철 같은 거 통행할 예. 때 따로 검사를 안 하지만 한번 걸리면 굉장히 또 이렇게 징벌적으로 또 벌금은 물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조금 너무 형량이 좀 약한 거 아니냐, 가벼운 게 벌금형이 아니냐.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예. 지금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도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 자주 찾게 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코와 입을 가려서 호흡기로 먼지가 들어오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인 것보다는 전용 이것으로 착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방독면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답이 갈리고 있는데요. 방독면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을 프로그램 중간과 또 끝날 때 소개를 해드리고 사연 위주로 몇 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7451님, 경기도 양주 하늘은 미세먼지가 약간 있지만 그래도 맑습니다. 8167 포항 가을 하늘 뭉게구름 두둥실 떠 있어요. 5037님 경기도 광주 곤지암 맑은 하늘 잘 보이네요. 8749님 오늘 하늘이 무척 푸르네요. 미세먼지만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소풍 가고 싶은 날입니다 하시면서 처음 문자 주셨고 5672님 대전 아이 픽업하러 아이 데리러 가는 중입니다. 대기 중이시라고요. 어제보단 공기가 맑습니다 라고 하셨고 4235님 삼면이 산으로 쌓여있는 경북 청도에서 문자 주셨어요. 공기와 햇살이 너무 좋은 가을이네요. 미세먼지 걱정 여기선 없습니다. 0260님 원주 구름 조금 있고 맑은 편. 그런데 목이 간질간질하네요. 예. 3594님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문자 주셨어요. 오전보다 맑아졌다고요? 어제 오전보다. 네. 북한산이 흐렸는데 이제 보인다고요. 오전에 마트에서 사온 싱싱한 생강 까고 가시다가 이 문자를 주셨군요. 생강향이 며칠간 텁텁했던 공기를 청아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자, 문자 계속 기다릴게요. 정답과 함께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계신 곳의 날씨 또
뭐 공기 상태는 어떤지 이런저런 정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프로그램 중간과 또 끝날 때 몰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퀴즈가 나갈 때는 쿠폰 선물을 좀 많이 여유 있게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매일 5분 이상 듣고 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소식 울산부터 가볼게요. 김양정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울산입니다. 울산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울산은 현재 기온 19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네. 현재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네요. 19도면 살짝 쌀쌀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자, 울산에서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요즘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서 등산을 즐기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렇죠. 전국 등산 명소로 이곳을 빼놓으면 서운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영남 알프스입니다. 네. 대한민국 100대 명산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영남 알프스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와 견줄 만한 비경이다. 그래서 붙여진 영남 알프스인데요.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영남 알프스는 울산 울주군을 중심으로 밀양과 양산, 청도, 경주 접경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지산을 중심으로 신불산, 영축산, 간월산 등 해발 1000m 이상 되는 9개 산군이 모여 있는데요. 네. 이 산들은 서로 능선으로 연결돼 종주 산행이 가능합니다. 하룻밤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군데군데 자리 잡은 백패커들을 흔히 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9개 산군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종주 산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추천할 만한 코스가 그래도 있을까요? 이 영남 알프스는 입산과 하산의 방향에 따라서 각기 다른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가지산에 자리 잡은 성남사에서부터 펼쳐지는 단풍은 영남에서 제일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아름다워 인기 만점 트레킹 코스입니다. 네. 또 가지산의 남쪽 아래에 자리한 간월산에는 약 3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억새평원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요. 베네고기에서 간월제까지 가는 코스는 인도를 따라서 약 1시간 30분이면 간월제의 억새물 결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들에게 안성맞춤 코스고요. 이곳에 억새가 절정을 이루면서 평일에도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분들에게 영남 알프스의 매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네, 여기 간월제는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 한 몇 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억새는 진짜 올 때마다 장관인 것 같아요. 올라가면은 시선하고 감상할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되고 좋아요. 올라가 앉아가 밥 먹고 감상하는 그 재미. 감상하면 속 시원하고 좋아요. 뭐 가지산이라든지 제약산, 신불산이 병풍처럼 이렇게 펼쳐져 이 간울제, 신불제, 억새풀 군락이 장관이라서 등산객들이 아주 많이 방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관이 너무 아름답죠. 코스는 저 등호원 전부터 걸어서 간월 산장까지, 간월제까지 완만한 데도 있고 힘들죠 좀. 와요. 완만한 데도 있고 힘든 곳도 있다. 그래도 어지간히 다닐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억새풀이 아주 장관이라고들 입을 모으시는데 이번에 이 울주군에서 영남 알프스 봉우리 이 완등하면 인증서 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영남 알프스는 가지산, 간월산, 신불산, 영축산, 천왕산, 제약산, 고원산, 운문산, 문복산까지 이렇게 9개의 천고지 봉우리가 있는데요. 네. 울주군에서 영남 알프스 9개 봉우리 완등자에게 공식 인증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등산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영남 알프스를 찾는 등산객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밀양시, 양산시, 경주시, 청도군 5개 지자체와 협력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완등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여 방법은요. 네. 영남 알프스 9개 봉우리에 등정해서 정상석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촬영한 후 울주관광 홈페이지에 게시하시면 됩니다. 네. 보상으로는 완등 인증서와 메달을 자택으로 배송해 드리는데요. 메달까지 있어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울주군 문화관광과 김민수 주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등산객분들이 영남 알프스를 찾아주고 계시지만
저희가 이분들께 뭔가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기획한 사업이고요. 영남알프스 9개 봉우리를 영남알프스를 주축으로 인접해 있는 경주시, 밀양시, 양산시, 청도군 그리고 저희 울주군이 공동으로 완등자를 인증해주는 내용인데요. 영남알프스 9개 봉우리의 정상석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촬영하신 후에 저희 울주관광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려주시면 5개 지자체 기관명이 명시된 인증서와 인증 메달을 자택으로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2개월 만에 완등 신청자가 거의 1000명에 가깝게 신청을 해주셨고 그리고 9개 봉우리를 모두 완등하신 분이 거의 2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전화도 많이 주시고 해서 담당자로서 보람차면서도 굉장히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완등한 사람은 한 200여 명. 근데 네. 9개 봉우리 한꺼번에 다 오르긴 쉽지 않은데 예전에 다녀온 것도 인정이 됩니까? 네, 현재까지는 과거에 다녀온 사진도 전부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인증 사진은 9장을 한꺼번에 올리셔도 되고요. 다녀오실 때마다 한 장씩 올리셔도 됩니다. 단 최초 인증 후에는 2년 이내에 완등하신 분만 인정된다고 하네요. 예. 네, 인증서에는 영남알프스에서 쌓은 9장의 추억, 그러니까 직접 올린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더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고요. 네. 영남알프스의 이국적인 풍경을 느껴보시고 또 완등 인증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울산에서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기념하는 선포식과 함께 태화강 국제 설치 미술제가 오는 27일까지 열립니다. 국가정원 철새공원에 설치된 미술 작품들 감상해 보시면서 가을의 추억 쌓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울산이었습니다. 김양정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인증 사진이 계절별로 다 그 풍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보는 즐거움도 클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경인 소식 알아볼 텐데요. 박수정 리포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짝 재채기를 하셨죠? 네, 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네, 제6회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지난 10월 17일에 개막했습니다. 네. 영어로 안양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따와서 APAP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이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즐기도록 도시 자체를 하나의 미술관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도시 자체를 하나의 미술관으로 만든다고요? 네. 국내에서 이게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국제 트리엔날레, 이 공공예술 행사라면서요? 네, 맞아요. 안양 문화예술재단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트리엔날레로 열어오고 있는데요. 세계 공공예술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공예술 행사입니다. 네. 국내 작가들뿐만 아니라 해외 작가들까지 7개국 47팀의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100여 점의 작품과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품 수가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 도심 속에서 공공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 행사의 무대인 안양예술공원에 가보니까 정말 그 일대가 미술관처럼 꾸며져 있었는데요. 네. 이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 눈에 띄는 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 거리에 있는 카페나 상가에 APAP 포스터가 붙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네. 이 모두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상가들입니다. 이 카페 외부에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카페 내부에 미술 작품이 걸려 있어서 어딜 가나 미술관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제가 현장에 있는 시민들과 이번에 APAP 김윤섭 예술감독을 만나서 이 천대광 작가의 너의 거실이라는 작품까지 둘러봤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날씨가 너무 좋고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예술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안양예술공원 자주 오는데요. 여기는 박물관에 온 것처럼 항상 그런 설렘이 있어요. 또 이런 건축물 하나하나가 아기자기하고 산책하러 오는데 또 미술관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특색 있고 이색적이게 눈에 확 띄고 멋있더라고요. 오늘 가족들끼리 나들이 나왔어요. 구경하러. 작품 구경하러. 언뜻 보면 폐허 같은 곳이잖아요. 그것을 다시 작품을 입혀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느낌. 이런 조형물은 저는 또 처음 접하는 거라서 좀 신선하달까? 평상시에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뭐랄까 좀 새롭다, 신선하다 그런 느낌.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이 천대광 작가의 너의 거실이라는 작품은 제목처럼 너의 거실이듯이 화려한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대여섯 개의 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선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또 장기도 좋아요. 여기 와서. 그렇듯이 작은 소소한 공간들을 만들어서 선물해 준 케이스입니다.
이 조형물들이 많아서 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산책도 겸하면서 그냥 산책하면 재미없잖아요. 이런저런 거 구경하면서 걷기에 참 좋을 것 같은데 3년마다 열리는 프로젝트 올해 6번째라고 하셨죠? 네, 이번에가. 맞습니다. 그러면 뭐 주제가 따로 있습니까 올해? 네, 이번 6회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주제는 예술과 일상이 공존하는 공생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공생도시를 주제로 환경과 문화, 사회적 가치를 다룬 여러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환경적 이슈로는 최근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를 제시하는 작품입니다. 이 네덜란드의 단 로세하르데라는 작가가 평촌 중앙공원에 세워놓은 스모그 프리 타워입니다. 이 높이 7m 규모의 공기 정화탑인데요. 예. 공기 정화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바라보는 시민들도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하자는 바람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현재 전 세계에 중국과 우리나라 단 2개의 작품만 있는데요. 예. 앞으로 2개월간 보실 수 있습니다. 스모그 프리 타워. 요즘 또 이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오고 있어서 안 그래도 이제 걱정이고 대비도 잘해야 될 텐데. 네, 그렇죠.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를 이렇게 또 공공예술을 펼쳐놓으니까 또 관심이 가네요. 또 어떤 작품 좀 눈에 띕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좋을 작품이 안양박물관 안양서터에 자리한 1025마리의 강아지 작품인데요. 이 나무 조각으로 강아지 1025마리가 빼곡하게 있습니다. 이 강아지들이 버려진 유기견을 상징하는데요. 예. 이 강아지의 표정을 보면 모두 무표정하거나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견 문제를 보여준 작품인데요. 이 생명에 대해 무감각해진 현대인의 모습을 꼬집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허브 역할을 하는 안양 파빌리온에선 이 APAP 주제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네. 주제전에선 어떤 작품 만날 수 있는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원준이라고 합니다. 사진작가고 설치미술과 영화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공생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마이너리티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 구성원들이 이제 모여 있는 모스크에 집중을 해서 그 우리가 모르는 그 이슬람 문화에 대한 그런 이면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제작을 했고요. APAP6 큐레이터 문선아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생도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함께하면 더불어 좋은 삶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편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생도시 그리고 공생이 의미하는 바가 지금 시대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공생이 예를 들어서 악어와 악어새 같이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합이 맞아 떨어질 때 그 자본주의적 사회 혹은 인류세 사회에서 자발적인 순환이 일어나는 그 구조에 대해서 공생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안양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 안양의 도시성과 엮어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네. 함께하면 더불어 좋은 삶, 이 공생도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작품들 언제까지 접할 수 있을까요? 네,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12월 15일까지 안양예술공원과 평촌중앙공원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네. 이 일상에서 예술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와 문화에 대한 고민에 답을 찾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셔도 유익한 시간 되실 것 같고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단풍 구경도 하고 또 이 조형물 작품 감상도 하고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였습니다. 자, 오늘 퀴즈 여러분과 함께 풀고 있어요. 이것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자주 찾게 되는 건데 코와 입을 가려서 호흡기로 먼지 들어오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많이들 맞춰주고 계신데요. 사연 위주로 좀 소개해 드릴게요. 6990님. 대전 날씨 너무 좋아 이거 쓰지 않고 싶어요. 청명한 가을 공기 마음껏 들이마시고 싶어요. 2884님.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휴대전화로 미세먼지 앱 확인하는 거죠. 새 아이들 이것 챙겨줘야 하거든요 하셨고 2733님. 세종시 공사 현장에서 일하신다고요. 현장 먼지 때문에 항상 착용하신다고 하셨어요. 9501님. 광주 구름 낀 맑은 하늘에 미세먼지 없어 보여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한창인데 이달 말까지 많이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8118님. 내일 집에 손님들이 온다고 해서 계단이며 집안 청소 중이에요. 베란다에 있는 감귤나무에 감귤이 예뻐 한참 보고 있습니다. 광진구 중곡동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7798님까지 충북 충주시에 사는 김영록 씨. 하늘이 무척이나 맑고 좋네요. 김밥과 음료수 들고 근처 공원에 가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요즘 가을을 만끽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흔히 굉장히 짧은 시기라고 하는데 의외로 조금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문자 많이 주셨고 정답도 맞춰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5672-8749-4235-0260-3594 이렇게 5분께 먼저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겠습니다. 3시 36분 됐어요.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립니다. 기상청 강혜종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경기 북부 해안에 공기가 탁하겠고요. 대부분 지역 시야가 약간 뿌옇다면 구름 때문입니다. 공기는 아주 깨끗하겠고 내일은 전국적으로 대기의 질이 청정하겠습니다. 높은 구름이 드문드문 껴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가을 햇살이 강한데요. 해남과 서울의 기온이 24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예년 기온을 대부분 웃도는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20도를 웃돌고 있고요.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높아서 계단식 상승이 된 셈입니다. 오늘 내일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꽤 안정적인 날씨인데 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동해상은 날씨가 고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은 영동과 경상 동해안 제주지방 저녁부터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 동풍의 영향은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도 제주에는 오후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또한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대가 안개로 드리워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동해 먼 바다, 남해 동부 먼 바다, 제주 전해상의 물결이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은 24도, 그리고 강릉, 대구 22, 대전 23도로 예상되고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3도, 낮 최고 기온 22도로 내일 낮 기온은 약간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박소영 씨입니다. 교통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대로의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잠실 쪽으로 여의 상류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처리 작업은 끝났지만 여전히 서행합니다. 이후로 영동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한남부터 교통량도 많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 청담에서 반포까지 20분 정도 걸리고 있고 이후로 서울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로 동작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영동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3차로에서 이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동호대교에서 서강대교 지나는데 30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서강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는 4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일대의 정체가 심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중부 내륙간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감곡에서 여주 사이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6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중부 3터널 부근에서도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다음은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재정에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 요청에 야당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입증한 연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었다며 재정 확대 강조에 앞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불필요한 예산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 촛불 집회에 대응하는 계엄령 문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과 관련해 황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 즉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촛불 계엄령 문건 연루 의혹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제주 지역으로 갑니다. 미디어 제주 김형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훈입니다. 예, 제주는 늘 굵직굵직한 이슈 꾸준히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방송하면서 제주 소식 계속 전해드리는데 좀 머리가 복잡하고 전국적으로 좀 논란되는 별로 좋지 않은 뉴스만 이제 계속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그동안 뉴스와는 전혀 다른 어린이와 관련된 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린이와 네. 관련된 놀이. 네. 저희 팔도 기자가 간다 코너에서 좀 생소한 주제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요즘 아이들을 보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릴 때부터 학원에 시달리고 또 공부에 매달리는 시간이 꽤 많습니다. 저희 때하고는 완전 딴판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제주에서는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지 말자, 좀 더 자연 그대로인 환경에서 키우자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시동 단계로 폐교와 그 폐교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자연하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런 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의 꿈이죠. 자연 그대로 네, 환경에서 그렇죠. 아이들 좀 키우고 싶은데 네. 그게 이제 실천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에서 어디에서 이런 걸 추진한다는 겁니까? 제주 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고 있는데요. 네. 폐교는 교육청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비워둔 그러니까 이 교육 자산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 보자 그런 작업이죠. 예. 뭐 폐교라고 하더라도 모든 폐교가 또 자연과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이 놀이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제주시 봉계동에 회천 분교라는 곳이 있거든요. 회천 분교. 네, 여기에 가칭입니다만 제주 유아 체험 교육원을 만들기로 지금 하고 있고, 네. 전문가 집단이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로 이제 만들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회천 분교는 아주 이 주변 마을이 굉장히 조용해요. 조용하고 바로 붙은 곳에 숲이 있습니다. 숲이 있어요. 예. 네, 이름이 세미 숲인데 여기가 또 곧잘 지대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회천 분교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네. 주변을 모두 좀 포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제 보면 그러니까 됩니다. 폐교 하나만이 아니라 네. 숲이 함께 어우러진 대규모 놀이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예. 제주도 교육청이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다양한 사례를 찾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인데 교육청이 우리 이런 시설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이렇게 주관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의견이 모아지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이런 시설로 갑시다. 이제 밑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제주 유아 체험 교육원은 좀 하향식 개념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놀이 같은 경우는 애들 시각이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주말이면은 회천 분교에서 애들이 좀 놀게 하거든요. 학부모하고 놀면서 직접 놀아보게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한데 네. 여기에다가 건축 전문가 또 환경 전문가 이런 다양한 직업군들이 모이면서 네. 어떻게 놀 것인지 생각을 하고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에게 마음껏 놀아봐라. 뭐가 제일 재밌냐. 그렇게 의견 네. 취합해서 이제 그 시설을 만들게 된다는 말씀인데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걸리겠네요, 네. 그럼. 그렇죠. 아무래도 애들이 놀아보고 가장 재밌고 즐거운 놀이가 뭘까?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데 네. 애들이 생각이 가장 이제 중요하겠고 직접 놀아보는 이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제주도 교육청이 목표로 이제 잡고 있는 시기는 2022년 3월입니다. 네. 그때 이제 한번 오픈할 계획인데 만일 이때가 되면은 회천분교 놀이공간은 단순한 제주도 애들만의 놀이공간이 아니고 네. 육지부에서 제주에 찾는 학부모들, 관광객들 그런 어린이 체험 교육
장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은근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연과 더불어 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만을 위한 놀이 공간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 텐데 네. 오늘 이 주제 다룬 김에 요즘 지역마다 이 폐교된 곳들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참 고민이거든요. 네네. 제주도는 뭐 폐교된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교육청 자산으로 돼 있는 폐교가 28곳인데 네. 그 해천봉교처럼 교육청 직접 운영을 하고 관리하는 곳도 있는데 나머지는 빌려주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24곳은 이렇게 빌려주고 있고 네. 상당수는 마을에서 임대를 해서 이제 수익 사업에 쓰고 있고 나머지는 건축물이 낡아서 이렇게 그 철거 중인 그런 곳도 있고 그런데 하지만 일부 폐교인 경우에 빌려준 폐교인데 용도를 좀 마음대로 좀 변경을 하고 또 쓰레기가 쌓이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제주도 내 대부분 폐교는 잘 이제 운영된다고 이제 보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이 교육부 자료 보니까 올 3월 기준으로 지난 1982년 이래 폐교된 전국 학교가 모두 3,784곳이라 그래요. 네네. 오랫동안 방치돼서 활용하지 못하는 곳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제주처럼 폐교 활용을 잘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아주 가볍고 마음 편안한 소식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팔도 기자가 간다. 미디어 제주의 김형훈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땅 예술기행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보경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는 그 단풍 명소와 이 단풍 시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은 갈대숲으로 떠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가을에 단풍과 더불어서 절경을 자랑하는 갈대숲과 갈대시를 이제 만나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눈물 짓는 가을 갈대의 마음을 노래한 시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갈대순정 이거 네. 생각나요. 네. 예. 저 가수가 누구였죠? 박일남? 아. 네. 조금 해보시겠어요? 중후한 목소리에. 예. 노래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제가요? 네. 지금요? 아, 네. 처음에 이러던가요?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아랴. 여기까지 뭐 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준비하고 들어오신 것 죄송합니다.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노래가 있죠? 갈대 하면? 그 숨어오는 바람소리라고. 숨어오는 바람소리. 예. 아. 그 가사를 보니까 아주 가을 분위기에 어울리는 그런 가사인데요. 그 가수 이정욱이라는 분이 1993년 MBC 신인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노래예요. 네. 예, 뭐 김현숙 씨 버전도 있고요. 그 작사가 김지평 씨에 따르면은 자기 고향이 그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 금산마을인데 그 야트막한 그 모정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바라본 네. 영암천 일대 갈대밭 풍경을 가사에 담았다고 하는군요. 아이고, 내치김에 가사 한번 좀 낭송해 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뭐 노래 가사는 쉽게 쓰여진 시이기도 한데 낭송하는 맛이 좀 특별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 김지평. 갈대밭이 보이는 언덕 통나무집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김이 나는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앉으면 그 사람 목소린가 숨어오는 바람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달은 지고 있는데 잊는다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아, 길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면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 우는 바람소리. 뭔가 좀 가슴을 적시는 가사네요.
역시 이제 노랫말이다 보니까 더 그렇게 이 멜로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럼요. 그 자연이 그 눈을 이렇게 스르르 감게 되네요. 그러네요. 갈대는 주로 이제 물가에서 자라는데 산에서 자라는 건 이제 억새라고 하고요. 맞죠? 네네. 예. 그 지난 시간 보니까 뭐 영남알프스 억새를 앞서 김양준 소개하셨던데요. 예. 그 갈대 억새 그 차이가 있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갈대는 이제 키가 좀 큽니다. 한 네. 3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좀 그야말로 이제 갈대라는 말처럼 그 갈색 빛을 띠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물가나 그 늪지 근처에서 자란다. 예, 요 정도만 말아두셔도 그 억새는 뭐 좀 흰빛과 그 은빛 네. 이런 물결을 이루니까 그 차이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물가의 그 흰빛에 이런 어떤 갈대다 싶은 게 있으면 그거는 물억새라고 합니다. 물억새.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갈대는 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억새는 네. 살짝 숙이고. 살짝 이렇게 약간 기우등이 이렇게 숙이고 숙일 있고요. 듯 말 듯한 그런 네.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은 억새밭이 아니라 이 갈대 숲으로 여행을 떠나게 될 텐데 가을에 이 갈대숲 축제가 열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라남도 강진만의 그 생태공원 그 일대에서 오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강진만의 갈대와 바람이 머무는 곳이라는 주제로 갈대 축제가 열린다라고 해요. 네. 여기에 뭐 해바라기, 난궁옥분, 뭐 굽창모, 소리새, 송가인 등 이런 가수들이 오셔가지고 그 31일 날 10월의 마지막 방 콘서트를 여는 등 아주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7080 가수들 다 나오시네요. 그러게요. 예. 자, 갈대숲이 유명한 곳들이 더 있죠. 네, 가장 유명한 곳은 뭐 뭐니 해도 그 국가정원으로 유명한 순천만의 생태공원이 네. 있는데요. 그 뭐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순천만에서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갈대 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그 지금 가보시면 갈대가 아주 절정을 이룰 것 같고요. 네. 충남 서천 신성리의 갈대숲은 영화 공동경비구역이나 드라마 추노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네. 또 람사르 협약에 서 보존되는 경남 창녕의 그 우포늪 거기도 이제 갈대, 물억새, 뭐 늪의 조화가 사진작가들이 찾는 아주 명소라고 합니다. 예. 이 단풍 못지않게 진짜 갈대도 가을에 정말 대표적인 명소들도 많고 가을을 그렇습니다. 좀 물씬 풍길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곳이 또 갈대숲이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예. 네. 자, 이 눈물 짓는 갈대 마음을 노래한 시인들이라는 제목이 정말 좋은데 또 다른 시 한 편 만나볼까요? 네, 갈대 하면 떠오르는 그 가장 유명한 시가 있어요. 신경림 시인의 그 갈대라고 하는 시입니다. 예, 제가 먼저 낭송하겠습니다. 갈대, 신경림.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었다. 산다는 게 이렇게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네요. 예, 많은 분들을 울린 예. 시기죠. 네. 정말 우리네 인생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갈대가 좀 대신 울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아주 뭐 공감이 됩니다. 예. 그 다음은 천상병 시인의 시 또 갈대가 있는데 네. 이 시 한번 더 만나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갈대, 천상병. 환한 달빛 속에서 갈대와 나는 나란히 서 있었다.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안타까움을 달래며 서로 애터지게 바라보았다. 환한 달빛 속에서 갈대와 나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오늘 갈대라는 시 만나면서 갈대는 곧 눈물이다. 이런 네. 등식이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요. 예. 네. 그래서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면서 네. 이렇게 이제 눈물 짓는 시인의 마음이 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또 그 풍경이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 뭐 예. 정말 숨어서 우는 어떤 사람의 울음소리 같은 이런 느낌을 저희가 좀
봤네요. 오늘 이 작품 감상하고 또 이렇게 설명 듣다 보니까 갈대밭이 보이는 언덕으로 좀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땅 예술기행 김보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립니다. 코와 입을 가려서 호흡기로 먼지 들어오는 걸 막는 이것은 바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많은 분들 정답 보내오셨어요. 7724님 제천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파란 하늘 보면서 장평천 산책로 1시간째 산책 중이시라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이셨겠어요. 1058님 전북 부안입니다. 현재 날씨 맑고 24도 정도 꽤 덥네요. 미세먼지 없고 전형적인 가을입니다 하셨어요. 자, 많은 분들 정답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0555 6539 1058 64 5464님 그리고 유튜브에 나라우주 아이디 가지신 분 문자나 청취자 게시판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선물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3시 5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현이었습니다. 오늘의 일기